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던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결사항전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었던 데는 수많은 서방 국가들의 계속되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받은 국가들의 감사 영상을 공개했는데 한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개된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게시한 감사 영상에서 한국이 제외됐습니다. 지난 25일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공식 트위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과 변함없는 지원을 해주신 우리 파트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의 인사말과 함께 30초 내외 길이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군인이 폐허가 된 도시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내일을 꿈꾸는 희망찬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나레이션으로 우크라이나는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준 당신들에게 감사한다며 우리의 우정은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는 한편 감사를 표하는 국가들의 명단이 우측에 나열됐습니다. 감사 국가 명단에는 알파벳 순으로 호주,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벨기에부터 스웨덴, 핀란드 등 31개국이 순서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무기 지원 국가들만 포함한 명단으로 한국과 일본은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무기 지원만 지원인가? 서운하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배은망덕하다 등 공식 입장에서 한국이 외면당하니 서운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마움을 모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춰야 한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평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일본이 다소 강한 반응을 보인 데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군사장비 지원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례적으로 국경을 열어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백 명을 전세기로 실어 나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테러 제재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서방이 주도한 각종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철회하고 주일 러시아 외교관까지 추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그동안 영토권 분쟁을 벌여온 쿠릴 열도를 놓고 러시아와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이에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일본을 자극하는 무력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시작하므로 자신들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감사 영상에서 일본을 비롯해 한국을 제외시킨 것이죠. 이에 일본 내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은 그동안의 지원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며 솔직히 우크라이나에 보낸 세금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인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행동은 아시아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이런 꼴을 보려고 우크라이나를 도운 것인가라며 러시아와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손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치권도 여론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인데요. 집권당인 자민당의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회장은 우크라이나 외무성 영상의 지원국 명단에 일본이 제외된 것을 놓고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현지 대사관을 통해 우크라이나 외무성의 명단 추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분 좋지 않은 한국과 일본의 반응을 본 서방 국가들은 한국은 억울할 수 있으나 일본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처음부터 6.25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도와줬지만 일본은 자신들도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기에 한국과 같이 기분이 나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한편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일본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거세지자 새로운 감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새로운 감사 영상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일본을 추가한 것에 대해 양국 네티즌들은 엎드려 절받기라고 말하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한국 네티즌들은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이를 거절해 감사 명단에서 뺀 것이냐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더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감사 영상 명단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시키므로 여론상에서 두 나라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앞으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지원 요청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단순히 한 나라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을 지키는 일이다. 6.25 당시 국제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되갚는 것이라고 생각해달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석 달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현역 국회의원인 안드리 니콜라엔코가 지난달 말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해 여야 고위 인사들과 연쇄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러시아를 막지 못하면 한국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서방 선진국에 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조치나 침공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 않고 심지어 국익을 위해서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사면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물론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의 지원 강화 요청에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세는 그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는 모습을 보여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강화할 명분 또한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철수했던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이 복귀합니다. 그동안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및 남부 체르니우치, 루마니아의 임시사무소를 운영해왔으며 르비우 임시사무소의 경우 위험해졌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철수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부터 체르니우치 임시사무소에서 공관 업무를 해오던 김영태 대사와 직원 일부가 복귀했다. 우리 대사관은 5월 2일 업무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과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등 20개국의 대사관이 다시 키이우로 복귀했습니다. 미국도 지난 24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복귀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과 루마니아도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는 정부가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통해 5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은 연료, 의약품, 보호용구 등 비전투 군수물자 제공에 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번 지원이 이뤄지면 이미 약속한 인도적 지원 4천만 달러와 국방부의 비전투 군수물자 지원까지 포함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약 1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불리한 행동을 보여도 인도적인 지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대러 제재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일본, 카타르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가스를 빌미로 러시아의 협박을 받고 있는 유럽 동맹들을 돕고 다른 방식으로 가스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한국으로 올 액화 천연가스, LNG 물량 일부가 미국과 유럽 요청에 따라 올여름까지 유럽으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카타르와 장기 계약한 LNG 중 매달 운반선 한 척 분량을 이달부터 8월까지 유럽으로 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맹국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무기화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두 나라가 가스 수입 대금을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라면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한편 전쟁 초기 러시아가 예고한 5월 9일 전승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러시아가 그날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러시아가 전승기념일에 우크라이나 전면전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기분 좋은 말이 오고 가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도 한국의 편에서는 발언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얼마 전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을 몰고 온 중국의 1대1로가 결국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며 자신들의 이미지를 좋게 포장해왔지만 이번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으로 1대1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1대1로는 참여했던 국가들뿐 아니라 서방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1대1로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의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도 IMF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모색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은 친중국 성향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채의 수렁에 빠져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파키스탄은 물가 상승과 외화 부족 등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파키스탄의 경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지난달 중국은 파키스탄의 인도 견제의 명목으로 신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C 6대를 수입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던 주변국들은 중국이 파키스탄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알고도 저런 무기 구매를 유도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 국가로 노선을 세우던 파키스탄은 결국 스리랑카의 행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친중에 앞장서던 파키스탄은 1대1로의 늪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은 IMF로부터 20억 달러를 지원받고 기존에 빌린 30억 달러에 대한 상환을 1년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1대1로의 빚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마저 더해져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파키스탄은 중국의 1대1로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채무에 대해 감면 요청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앞서 만성적인 전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중국 자본의 지원 속에 여러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빚이 불어난 것입니다. 특히 발전 설비는 과잉 수준으로 늘어나 정부는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직면 후 파키스탄은 IMF에 손을 벌렸으며 중국에서 채무 감면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처럼 지내던 중국은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로 중국이 파키스탄의 채무 감면 요청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블룸버그 통신에 중국과 파키스탄의 에너지 프로젝트는 파키스탄에 안정적이고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해주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2019년 말 파키스탄의 대외 부채 규모는 740억 달러 약 82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인프라를 지어주면서 처음부터 나날이 치솟는 이자와 그 인프라의 운영권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파키스탄 내에서 중국의 횡포가 계속되자 파키스탄인들의 중국인을 향한 테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러한 테러가 급증한 시기는 바로 양국이 시팩을 중심으로 협력이 강화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중국이 노린 것은 파키스탄의 과다르안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서남쪽에 위치한 과다르는 1958년까지 아랍 국가인 오만의 영토였다가 파키스탄이 매입한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항구 도시라고 알려졌습니다. 수심이 깊어 항구 여건이 좋은 데다가 인도와 페르시아, 아랍을 잇는 바닷길의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서 파키스탄 육로를 통과해 과다르로 가면 인도양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해양을 통해 중동 산유국을 연결하면 진주 목걸이 전략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한편 중국은 이 항만을 2019년부터 2059년까지 40년간 항만 매출의 91%를 중국 회사가 갖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과다르항을 40년간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특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당시 파키스탄의 항만 건설 비용으로 160억 달러를 주며 선심을 쓰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 돌아간 것은 인건비와 일부 자재비 정도였던 것이죠. 결국 이 항만 사업은 어떻게 해도 중국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돈이 급했던 파키스탄은 이러한 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금에서야 이러한 상황을 깨달은 파키스탄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은 일자리 창출과 자국의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자리도 결국 중국인들이 차지해버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파키스탄은 빚만 쌓였습니다. 심지어 과다르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키스탄 항구 도시 과다르에서는 물 부족과 정전 현상마저 발생해 분노한 시민들이 1대1로를 반대하는 시위도 벌였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의 자원을 빼앗기만 하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파키스탄은 반중 심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반중 국가가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중국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친중 성향을 보이던 파키스탄의 칸 총리가 축출된 것입니다. 반미주의자로 중국의 절친이자 1대1로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던 파키스탄이 임란 칸 총리가 10일 새벽 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하면서 축출됐습니다. 파키스탄 하원은 14시간에 가까운 여야 대치 끝에 이뤄진 총리 불신임안 투표에서 342명의 하원 의원 중 174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됨에 따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야권은 칸 총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망가진 경제 회복에 실패했고 또한 부패 척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초부터 불신임 투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칸 총리는 자신에 대한 불신임 투표 자체가 미국에 의한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라면서 미국 음모론을 제기했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거세게 저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당황하게 한 것은 친중파였던 칸 총리의 후임으로 친미 성향이 강한 파키스탄 정치 명문가 출신 셰바즈 샤리프가 새 총리로 뽑힌 것입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빛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1일 파키스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전날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하며 나라가 빚으로 침몰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새 정부의 책무는 이 배를 해안까지 운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장관들에게 이것은 전시내각이라며 가난, 실업, 인플레이션 등 여러 문제와 전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샤리프 총리는 이전 정부는 여러 어려움과 싸움에서 비참하게 실패했다며 창고와 공장들은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으며 우리는 즉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샤리프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이런 경고 메시지부터 날린 것은 그만큼 파키스탄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파키스탄 경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대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전문 사이트가 파키스탄 중앙은행을 인용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외 채무는 1,300억 달러 약 16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고는 최근 한 달간 162억 달러, 약 2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급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발전 연료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키스탄 곳곳에서 단전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심각한 경제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앞서 2019년 7월 IMF로부터 60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세수 확대 등 경제 체질 개선 관련 이견으로 인해 지금까지 30억 달러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일 장관 등은 IMF 지원 회생 협상을 위해 전날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친중 정부가 없어지고 친미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전과는 다르게 IMF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키스탄이 IMF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중국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중 정부일 때 차이나머니를 뿌려놨는데 하루아침에 미국의 손이 뻗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미 성향의 새로운 총리 선출로 자신들의 1대1로 중 가장 중요한 나라인 파키스탄에 차질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현재 코로나19의 심각한 봉쇄로 상하이와 베이징을 원천 봉쇄해 내수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는데 1대1로 사업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전쟁 이후 국방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황한 중국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이 파키스탄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파키스탄은 가까운 이웃이자 핵심 친구로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양국 간 우호 정책을 확고히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돈을 버는 사업만 위태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도 파키스탄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처럼 중국에 돌아설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중국의 1대1로의 늪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약 그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중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나라를 잃게 되는 국면을 맞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